이번 시간에 우리 2026년 상시 사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이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 그때 배점이 총 20점이 되어 있어요.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우리 분석 작업 문제에 보게 되면 총 두 문제가 나왔어요. 이 두 문제를 우리 이제 엑셀을 통해서 같이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지금 분석 작업 1번 시트로 이렇게 이제 이동을 했더니 사원별 교육 이수 현황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 있어요. 이 데이터 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주는 거죠. 자, 문제를 보니까 부분합 이 기능을 이제 이용해서 사원별 교육 이수 현황이라는 그 표에서 그림같이 부서명별로 직무 수행과 우리 이제 자기 개발의 평균을 이제 먼저 계산을 한 후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평균을 먼저 계산하고 나서 총점의 최대값을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두 번째 지상을 보게 되면 평균하고 우리가 최대값을 구할 때는 위에서 문제에서 명시된 그 순서대로 처리하라고 나왔어요. 문제에서도 평균을 계산한 다음에 최대값을 계산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부분합을 할 때 반드시 평균을 먼저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부분합 문제가 나왔을 때 부분합을 할 때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부분합에서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부분합 문제가 나오면 맨 처음에 무조건 뭘 한다? 우리 이제 정렬을 먼저 하더라. 정렬을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부분합을 이제 작성해 주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부분합을 작성할 때 우리가 이제 평균도 계산을 해야 되고 최대값도 이제 계산을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이제 두 개의 부분합을 작성할 때, 그때 이제 두 번째 부분합이요. 두 번째 부분합을 작성할 때는 부분합 그 대화 상자에 보게 되면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체크 표시를 반드시 꼭 해제를 시켜줘야 돼요. 이렇게 두 가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부분합에서 크게 뭐 틀릴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러면 문제에서 부서명별로 얘네들의 이제 평균값 그리고 총점의 이제 최대값을 계산하라 그랬죠. 그래서 부서명별로 이제 우리가 묶어서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 우리 이제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를 보게 되면 B열에 이제 부서명이 들어있죠. 근데 기획부다, 인사부다, 총무부다, 영업부다, 기획부다, 인사부다, 기획부다, 총무부다 이런 식으로 막 섞여 있다고요. 해서 반드시 정렬을 먼저 해야 된다고요. 근데 첫 번째 지시사항은 보니까 정렬은 부서명을 기준해서 오름차순 처리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정렬을 할 때는 이런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들 중에서 임의의 셀을 아무거나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데이터라는 요 메뉴 찾아가고요. 이 데이터에 정렬 및 필터의 정렬이요. 정렬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 그리고 부서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여기서 부서명이라는 것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오름차순은 기본값으로 그냥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죠.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지금처럼 기획부다, 그리고 영업부다, 그리고 인사부다, 그리고 총무부다 하고 이렇게 이제 오름차순이 돼서 표시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분합만 작성해 주면 돼요. 부분합을 작성할 때도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우리가 부분합을 작성할 거니까 이 데이터가 있는 곳들 중에서 임의의 셀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을 해 주고요. 우리 데이터라는 이 메뉴에 우리 이제 부분합이라고 이곳에 있습니다. 해서 부분합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랬더니 부분합 그 대화 상자가 이렇게 떴죠. 그때 그룹할 항목 어떤 걸로 할 거야? 그렇게 물어보는데 우리는 부서명별로 봐야 돼요. 해서 사원명이 아니라 이거를 이제 부서명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고, 그리고 직무수행, 자기개발 이 두 가지에 뭐를 계산해라? 평균값을 계산해라. 해서 사용할 함수가 지금 합계로 되어 있는데 얘를 우리가 이제 평균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고, 평균값을 구할 때 우리는 총점의 평균값을 구할 게 아니죠. 해서 총점 얘 체크 표시된 거 얘는 이제 해제시켜 주고요. 이 두 가지의 평균을 이제 계산하라 그랬어요. 해서 직무 수행하고 자기개발 이 두 가지만 이렇게 체크 표시를 해주고, 다른 곳에 혹시나 체크 표시된 게 있나 없나 확인 한번 해주셔야 돼요. 해서 딱 이 두 가지만 이렇게 체크 표시가 돼야 됩니다. 얘는 이제 첫 번째 부분합이니까 이 상태에서 그냥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각각 이제 부서별로 우리 이제 직무수행과 자기개발에 대한 그 평균값들이 이렇게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부분합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부분합을 또 할 거니까 이 데이터들이 있는 곳들 중에서 임의 데이터를 하나 선택해주고 다시 부분합이요. 부분합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해주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총점의 최대값을 이제 계산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이제 사용할 함수 지금 평균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만 최대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고 총점의 최대값을 구할 거니까 총점에만 체크 표시를 해줘야 돼요. 직무수행하고 자기개발은 체크 표시를 이렇게 이제 해제를 시켜주고 다른 곳에 혹시나 또 체크 표시된 게 있나 없나 확인해 주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두 번째 부분합이죠. 얘는 새로운 값으로 대체라는 게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얘를 반드시 체크 표시를 해제를 시켜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각각 이제 부서별로 우리 이제 최대값 총점에 대한 그 최대값이 이렇게 이제 계산이 돼서 나타났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 B열의 열 너비가 좁아서 얘네들이 잘릴 수도 있어요. 잘릴 수 있으니까 B열과 C열 그 사이의 경계선이요. 여기다 이제 마우스를 갖다 놓고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해서 열 너비를 이렇게 이제 조정해서 값들이 모두 다 나타나도록 지금처럼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잘리는 그 데이터가 없게 이렇게만 해주면 부분합 끝이요. 그 다음에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의 지상을 처리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분석작업 2번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지금처럼 여행 상품 매출 현황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 있어요. 자, 문제를 보니까 목표값 찾기 이 기능을 이제 이용해서 여행 상품 매출 현황이라는 그 표에서 국내 총 매출액이 F4번 셀에 들어 있대요. F4번 셀이다 그러면 지금 여기죠. 여기 보니까 구분이 국내로 돼 있어요. 국내에 대한 총 매출액이 지금처럼 4,356만원하고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 총 매출액이 4,500만원이 되려고 한대요. 그때 그 예약 건수가 C의 4번 셀에 있대요. C의 4번 셀의 예약 건수가 지금 121하고 그렇게 들어있는데 얘가 얼마가 돼야 이 예약 건수가 몇 건이 돼야 이 총 매출액이 4,500만원이 되려고 하는지 그걸 이제 계산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할 때는 어떻게 하냐? 우리 이제 데이터라는 그 메뉴에 이제 찾아가서 이곳에 보게 되면 우리 예측이라고 있고 우리 이제 가상 분석이라고 있죠. 가상 분석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은 다음에 목표값 찾기 얘를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해서 목표값 찾기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지금처럼 수식셀이다 찾는 값이다 값을 바꿀 셀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떠요. 그러면 수식셀이요 여기다 도대체 뭘 찍냐? 지금 나는 이제 4,500만원이 되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뭐가? 총 매출액이 지금 어디 있어요? 우리 이제 F4번 셀에 들어있죠? 해서 얘가 지금 얼마가 되려고 한다? 4,500만원이 되려고 한다. 해서 4,500만원하고 직접 이렇게 이제 값을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해서 얘가 지금 4,500만원이 되고 싶다. 그때 뭐가 몇 건이 돼야 되냐? 예약 건수가 얼마가 돼야 되냐? 그거를 이제 물어보는 거죠. 해서 값을 바꿀 셀을 우리가 이제 C의 4번 셀을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돼요. 지금 F4번 셀에 들어있는 그 값이 4,500만원이 되려고 한다. 그때 C의 4번 셀에 들어있는 이 값이 얼마로 바뀌어야 돼?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121건하고 되어 있고요. 4,356만원하고 써져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요거 이제 땅 하고 누를게요. 눌렀더니 목표값 찾기 상태하고 답을 이제 찾았다. 해서 지금 여기 보니까 4,500만원 바뀌었죠. 아까는 4,356만원이었다고요. 지금 이제 4,500만원 바뀌었는데 그때 예약 건수를 보니까 원래는 121건이었어요. 근데 125건으로 바뀌었네요. 이렇게 해주고 우리가 여기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목표값 찾기는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이 목표값 찾기로 들어갔을 때 얘가 4,500만원이 되려고 한다. 그때 예약 건수가 몇 건이 돼야 되냐? 그렇게 순서대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이제 목표값 찾기도 문제로 나왔을 때
절대로 틀리시면 안 돼요. 왜? 문제 푸는 방식이 간단하잖아요. 뭐 특별한 옵션 같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요. 근데 이런 문제를 많이 안 풀어보면 나중에 시험장 가서 목표값 찾게 해라,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면 문제를 못 풉니다. 왜? 몇 번 안 풀어봤으니까.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안 나니까. 해서 이런 이제 목표값 찾기 이런 거는 시험 문제로 나왔을 때 절대로 틀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연습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분석 작업 두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들도 문제를 풀어봤을 때 뭐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어요. 자, 그럼 이 두 문제도 여러분들이 문제만 딱 보고 해설이나 정답을 전혀 보지 않고 능숙하게 빨리빨리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꼭 연습하고 지나가세요.